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0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좀 그래도 선방하면서 끝난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코스피는 양전으로 결국엔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보합권까지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막 엄청 기뻐할 만한 그런 시장, 뭐 상승은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살짝 애매하기는 하죠. 뭐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시장이고 지수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좀 체감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물론 개별 종목들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종목들도 많았었는데 차별화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들 계속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오늘 또 전문가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건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지 상당히 못하지만 안녕한 걸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데 안녕하지 못하네요. 일단 오늘 시장 음.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여기 2월 17일 날 나오고 3월 10일이잖아요, 지금. 네. 2월 17일 날 우리가 2,600을 돌파해서 되게 좋아했던 네.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2,600대를 한 3, 4일 꽤 지켰죠. 그러다가 네. 이제 제가 다시 나올 때가 되니까 또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좀 사실 시장 참여하신 분들이 다들 느끼시겠지만 좋은 시장인가 안 좋은 시장인가 뭔가 방향성도 없고 장중 변동성도 굉장히 심하고 이제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에 좀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고 외국인들은 이번 달에만 이제 지금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이번 주에 있잖아요. 네. 거의 한 3조 1천억 가까이 3조 조금 넘게 매도를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 더 매도할 게 있겠냐. 보통 이제 맥시멈이 한 4조 정도 되니까 뭐 그것도 있고요.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왜 3조나 왜 팔았지? 뭐 이런 이제 또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외국인들도 그렇고 국내 기관들도 그렇고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거래량을 생각보다 많이 좀 죽어버린 느낌이고 개인들도 지금 딱 그렇게 열심히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그냥 단타를 하는 때가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보면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반등을 좀 강하게 했죠. 물론 아주 강하진 않았지만 반등을 했는데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초반에 좀 되게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가 코스피는 좋았고요. 코스닥은 뭐 급등락을 뭐 마이너스 한 1% 가까이 빠졌다가 또 이제 뭐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지금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반등 여파, 그다음에 방산주의 추가 수주 기대감으로 방산주들이 좋았죠. 오늘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현대로템 다 좋았고요. 코스닥은 이제 HLB 약재가 이 주식판이 가짜 뉴스로 아주 난리를 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게 무슨 루머였어요? 뭐 한마디로 허가 안 된다. 뭐 이런 허가가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약재가 돌아서 또 HLB가 발빠르게 또 대응을 해서 물론 이제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상당폭 뭐 20몇 프로 이상 하락했던 부분이 또 많이 만회를 하면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 바로 이제 말씀드리면 발표가 임박하다 보니까 3월 20일 날 FDA 허가가 임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한상으로는 3월 20일 전에는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되냐 안 되냐 이제 설왕설래가 있죠. 2월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투기적으로 바뀐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내용이나 그동안에 이제 뭐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에스모 학회에서 발표됐던 내용들 거기에서 1차 치료제로 또 이제 권고했던 부분들까지 보면 되지 않겠냐 긍정적으로. 근데 또 안 좋게 보는 쪽은 야 그 같이 하는 칼렐리주맙 병용하는 거죠. 그 병용 물질이 중국 회사 건데 해주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제가 하락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넣어놓은 이유는 지금 섣불리 될 거야 라고 해서 또 사기도 애매하고 안 될 거야 라고 해서 팔기도 애매한 자리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저도 답을 모르죠. 네, 이거는 본인들이 좋아하시면 믿으면 사는 거고 이 회사를 FDA를 믿으면서 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아예 안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결론이 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제 그쵸. 주변에도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셔서 이거를 뭐 몇 년째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어. 이게 그런 분들은 이제 회사 내용을 잘 알고 하니까 들고 계시는 거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뭐 아니면 도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또 시장이 생각보다 약했던 이유가 미국 나스닥 선물은 또 장중에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장 시작할 때만 해도 1% 넘게 빠지고 네.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올라와서 0.6% 하락 중이네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도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게 이제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지금 더 이상 상승보다는 올라갈 때는 조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는 네.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결국에는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 뭐 노익장을 과시하는 건지 거의 뭐 시간 단위로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국내에도 뉴스가 많은데 주말에도 뉴스를 잠깐 안 보면 놓쳐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맘 편히 쉴 수가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장을 약간 혼돈 상황으로 카오스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아마 제일 고비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 올라왔던 종목들을 보면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반등을 좀 했고요. 특히 이제 신규 상장주인 PI가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라기보다는 유리기판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인데 좀 너무 과하게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뭐가 좋냐면 수급이 이렇게 꼬여 있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순수해서 예쁘다 하면 진짜 예쁘다고 올라가고 야 너 미워 그러면 훅 빠지고 이게 약간 좀 심하다. 그래서 지금 PI가 움직이고 그 외에 이제 SKC도 오랜만에 반등을 보였고요. 필옵틱스랑 캠트로닉스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다 장비를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기사가 하나 나오면서 유리기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두 종목은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유리기판이 지금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좀 기대를 가져봐도 될까요? 유리기판 주들 좀 그렇죠. 어떻게 이제 보세요? 저도 이거 가지고 이제 또 공부를 또 지금 계속 또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엔 반도체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성능은 높여야 되죠. 네. 전기도 덜 먹어야 되고 열도 안 나야 되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반도체를 지금 만드는 제조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고비용인데도 불구하고 발열은 자꾸 생기고 뭐 인터포저라는 것도 쓰는데도 문제는 그래도 발열이 또 나오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또 지금 생산은 더 어디서 하죠 대부분? TSMC만 하죠. 네. 엔비디아와 TSMC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AI 쪽은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대부분 TSMC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주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인텔이 옛날에 엄청 잘 나가던 시절에 지금 인텔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바보가 됐죠. 동네 바보. 동네 바보가 됐죠. 그래서 네. 서로 얘 데려가냐 마냐 얘 머리가 나빠서 못 데리고 가 뭐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대체한 게 지금 엔비디아입니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렇게 자신했던 D램 시장도 SK하이닉스가 반등을 줘버렸죠. 그렇죠. 판이 막 바뀌고 있다. 지각이.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됐던 판이 바뀌고 있는데 유리기판이 그래서 그 바뀌는 지각판의 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유리기판은 이제 스타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큰데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 가면 네. 되게 안정적인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안정적인 우상향. 지금은 변동성이 커도 조금 안정화가 진행이 될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쪽은 이제 가야 할 길입니다. 이쪽 유리기판을 해볼까가 아니라 유리기판을 안 하면 반도체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 반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리기판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네. 이미 업계에서는 다 알고 인텔도 그건 빨리 알았죠. 그때만 해도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텔도 지금도 얘기합니다. 2030년에 자기들 양산한다고. 네, 네.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SKC라든지 삼성전기, LG노텍이 아마 새 회사가 각축을 벌일 걸로 보이고 그럼 예전에 좀 비슷하죠. 이게 뭔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D램 시장을 장악했던 것처럼 네. 유리기판 시장을 우리나라 회사들이 장악할 수 있다. 너무 많이 나갔나요? 예.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엔비디아 최신 칩 있잖아요 가속기 네. 그게 뭐 150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다면서요. 네, 그래서 뭐
라면 끓여 먹어도 되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근데 어쨌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좀 수단으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발열 문제, 뭐 전력 소모 문제 이게 이제 열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거거든요. 또 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액침 냉각 쓰고 뭐 하는 것보다 편을 바꿔버리면 되죠. 열 안 나게.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시간은 걸릴 겁니다만 이제 주식은 항상 미래를 땡겨오는데 이런 성장주들은 미래를 잡아 땡겨오죠.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상용화된 것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음. 근데 뭐 올해 2분기 빠르면 2분기 뭐 늦으면 3분기 SKC가 이제 생산을 한다고 했고 삼성전자도 뛰어들었기 때문에 계속 뉴스를 내보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쪽은 여전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폴란드발 수주 기대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얼마 전에 폴란드 공군 기지 가가지고 또 우리 FA50을 보면서 거기서 실제로 우리나라 FA50 한국항공우주의 FA50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네. 지상 장비라고 해서 이제 K9이라든지 K2 이런 것들은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공군력을 보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폴란드는 돈이 어디서 나서 자꾸 살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약간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영업사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업 이렇게 대신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폴란드가 왜 우리나라를 네. 좋아하냐면 폴란드가 왜 이럴까, 왜 그럴까? 약간 인문학적인 좀 소양이 필요하신데 폴란드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요?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예전에 그 전에 단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전에 이제 제정 러시아 시대 때도 그랬고 러시아가 폭함을 침입하고 독일도 그냥 들어왔죠. 폴란드 바로 옆이 독일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독일, 폴란드, 그다음에 바로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이대로 끝나면 러시아가 약속을 먹어도 괜찮다라는 게 선언되는 거죠. 그걸 지금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게 트럼프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제일 쪼는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예, 그래서 폴란드랑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벌벌 떨고 있다. 저는 안 가봤는데 폴란드가 굉장히 평평한 나라입니다. 땅은 너무 좋죠. 네. 다 호남평이야 그냥. 예. 어. 그래서 침범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폴란드가 지금 공군력까지 높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한국항공우주를 끌어올리고 있고 현대로템은 지금 2차 계약분이 다음 달 정도에 체결될 것 같다는 기사가 또 나오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뭐 기술적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말은 뭐 향후 전망, 전환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망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지금 미국발보다는 유럽발로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 다시 재개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됐고 최근에 또 올라오려는 척하다가 또 빠졌었잖아요. 네. 예, 이제 바닥 잘 잡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젤이라는 종목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 올릭스는 빠졌습니다. 올릭스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해 처음으로 2월 달에 기술 수출을 좀 9,100억짜리를 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 올릭스의 지분을 매도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최소 차익이 200억 이상 될 거다. 그러면서 호시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올릭스는 뭐 사실 뭐 지분 가치로 뭐 지분 매각을 했다고는 하지만 뭐 달라진 건 없잖아요. 달라진 근데 거 없습니다.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 이러면은 뭐 하나의 기회로도 좀 볼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최소 200억 그럼 200억 그러면 개인이 보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뭐 시가총액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올릭스도 뭐 사실 이제 거의 이제 1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올릭스를 조금 제가 의심하는 건 대표이사가 너무 세게 얘기해요. 조만간에 또 나온다 뭐 이러면서. 근데 약간 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세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지아이노베이션도 뭐 그 누구죠? 리가켄바이오보다 더 큰 기술 수출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지아이노베이션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회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 유한양행과 같이 유한양에게 그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오스코텍과 비슷한 거죠. 오스코텍이 이제 유한양에게 내가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지금 유한양에게 기술 수출했던 부분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부각이 된 건데 저는 이제 이쪽
분들이 너무 세게 얘기하면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예, ABL 바이오 대표님도 예, 작년인가 뭐 그 IR에서 올해 안에 꼭 나온다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안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한 반만 믿어라. 그런 거 보면 차라리 박순재 대표님이 조금 더 편하다. 예, 알테오젠 대표님은 아무 얘기 안 하시죠. 예.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예, 네. HFR 솔리드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 관심 종목으로 계속 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미국향 매출 증가 기대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얘기를 많이 해서 트럼프 정부 정책의 관세 정책 변화에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도 이번 주는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어서 쭉 말씀드리면 미국의 CPI 발표를 하죠. 2월 달 3월 12일 날 지금 미국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지금 왜 안 좋은지는 대부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보통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냐 아니면 물가가 너무 급등해서 물가가 급등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냐 이게 그 말인데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물가는 일시적으로 튀어서 경기가 네. 침체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물가만 꺾이면 뭐가 되죠?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근데 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냐면 관세 정책을 진짜 지금 블러핑이 아니라 진짜로 시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국제 교역량이 갑자기 줄어들 거고 그리고 구매력이 좋았던 사람들도 지금 너무 비싸지면 못 사죠. 네. 그럼 물건이 안 팔리면 기업이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면 사람을 해고를 하고 해고를 하면 또 못 사고 물건 가격을 내려도 사줄 사람이 없고 그게 그 예전에 1920년대 경제공황의 논리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경제공황이 또 올 수도 있다. 그때 경제공황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또 70년대 침체 때도 그때도 결국에는 닉슨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결국에는 폴 볼커가 20% 금리 상승시키면서 없애버렸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기존의 과거들의 안 좋았던 데이터들이 약간 오버랩되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월 CPI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졸트 이거 보고서 있잖아요. 구인 이직 보고서 이런 것도 옛날에 별로 중요하게 안 봤던 건데 또 오늘 나오니까 봐야 되고 여기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좀 많아가지고 이거 쓰다가 제가 손이 아파가지고 네. 캡처해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이게 더 깔끔하죠. 네,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 오라클 실적 발표하는데 오라클이 어떤 기업이냐면 지금 미국에서 한다는 무슨 뭐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네. 예. 그렇죠. 스타게이트에 돈을 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건 B2B 기업이기 때문에 B2C 하시는 분은 잘 모르는데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 IT 쪽에서는. 그래서 이 회사가 AI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이거를 네. 이제 확인하는 기회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졸츠 보고서 아까 말씀드렸고 그 외에 이제 CPI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CPI가 나오는데 전망은 연간으로 2.9 이전에 3.0이었는데 2.9를 볼 거고요. 또 이게 월로 보면 전월 대비 0.3 이전에 0.4였습니다. 다 내려갈 걸로 보는 거죠, 하나씩. 근데 이제 진짜로 그렇게 나올지 안 그럴지 전년비도 좀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중국 10% 관세 매긴 게 2월 초였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좀 반영되면서 앞으로 좀 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앞으로 튈 가능성도 염두에 둘 텐데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중국은 그게 관세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밀어내기를 좀 많이 했고 지금 거의 물동량이 줄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간에는 중국 전문가들 얘기로는 중국이 지금 반응을 안 해줘서 이게 지금 협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아무리 때려도 중국이 지금 무반응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뭘로 보이냐면 보복 관세. 네. 니네 농산물 우리 다 때릴게 이런 거죠 지금 하나씩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중국적 전략은 2년만 버티면 된다. 어, 너 어차피 2년짜리 대통령이고 내가 다 아는데 굳이 내가 너 말을 열심히 들어줄 이유가 없다. 왜 중국은 미국의 수출 비중이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11%안 먹고 말지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걸 못하지만 중국은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내수를 계속 돌리고 있죠. 네. 네, 지금 중국에서 영화 하나, 만화 영화 하나가 뭐, 아, 이름 맨날 까먹네요. 예, 두 글자였는데. 예, 뭐 네. 이상한 만화 영화가 전 세계 애니메이션에 1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매출이 98%가 중국에서 납니다. 매수가 참 잘 되네요. 예, 그래서 2조인가요? 뭐 매출이 2조 뭐 얼마 된다 하던데.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단하네요. 미국 애니메이션보다 넘어섰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그만큼 내수의 힘이 무서운 나라다. 그래서 지금 그거 가고 있고요. 어도비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도비가 잘 모르실 텐데 이거는 PDF 파일 이런 거 많이 쓰시는 분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어도비가 AI를 굉장히 많이 접목시켜서 코파일럿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실적이 잘 안 나오면 또 AI 또 이거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PPI 물가지수가 이제 나오는데 PPI는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I 생각보다 낮게 나온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건 생산자 지수이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내리는 것 같아요. 또 그다음 미시건대 소비자 요거까지 요즘에 또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잘렸네. 예. 되게 예민하게 지금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지표 자체. 이게 왜 예민하냐면 미국이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은. 그쵸. 예, 그러면 뺄 빌미가 좀 빌미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자꾸 뭔가 좀 안 좋은 게 나오면 좀 이렇게 스피커들이 확대 생산, 재생산하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그것도 있잖아요. 그 셧다운 미국 예, 예산안 예산안 통과 관련돼서. 관련해서 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그게 예산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뭐 원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건 부채 한도를 네. 없애라. 음. 한마디로 무한대로 놔둬라. 내가 원하는 만큼 부채 한도를 늘리든 말든 네. 신경 쓰지 마라. 이걸 통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의회에서는 특정 비율을 자꾸 정해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매번 니네 비율 정하느냐고 그렇게 힘들어 죽겠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없애. 그냥 행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게. 연방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잘 안 될 가능성도 있죠. 물론 공화당이 다수당이다라고 하긴 하지만 또 이탈표 중간에 또 나오면 어떡해요? 거기 또 소신이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같은 공화당이어도 공화당을 100% 트럼프가 장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의회 쪽 관련된 거는 자꾸 밀어놓고 시간 걸리는 거 밀어놓고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만 하죠. 음. 자꾸 막 SNS 올리고 행정명령 날리고 뭐 이런 네. 거죠. 예. 이번 주가 좀 대내외로 뭐가 많네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죠. 예, 이번 주에는 화이트데이도 있죠. 예. 제일 큰 날이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앞으로 우리 증시 흐름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될 만한 또 이슈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오라클 실적 발표 아까 이제 어도비도 마찬가지고 AI 관련된 종목들 소프트웨어 종목들이죠. 이제 AI가 얼마나 해서 적용을 해서 돈을 잘 버냐 이거에 대한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장에 바로 이제 발표가 나오니까 이거는 아마 우리 장 열릴 때 나올 겁니다. 열리기 직전에 오라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줬는데 빠지지만 않고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 예, 그게 좀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투심 회복이 계속 지켜질 수 있는지 여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증시는 제가 볼 때는 3월 달은 지금 관세 정책 영향으로 변동성이 계속 클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자기가 말한 것도 부정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머리 좋아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미쳐서 저러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또 뭐 손자병법을 너무 잘 읽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예, 지금 하여간 트럼프가 지금 기이한 사람이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분이 정권을 이런 거를 우려해서 그때 트럼프가 되는 거를 증권쟁이들은 다 싫어했다. 너무 불확실성이 크니까. 다는 아니고 일부 좋아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네. 예, 그래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불확실성을 만들어 버리면 이게 사실은 너무 큰 파동이 움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보다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또 2분기부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번 주든 아니면 적어도 이제 4월 안에는 뭐 탄핵 결론이 나오든 뭐 기각이 나오든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정이 되겠죠. 네, 어쨌든 예. 결정이 되는 게 예, 중요하다. 그래서 결정이 되고 나면 좀 안정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정치 리스크가 좀 해소되면서 저평가 국면을 해소할 가능성이 좀 높다. 지금 얼마 전에 또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결정 때문에 그 결정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선물 매도가 갑자기 증가했던 것들을 그렇죠.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있다. 네. 예. 그다음에 하반기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등이 또 추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추세 상승이 가능하다. 예. 여전히 좀 회복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2차 전지랑 반도체 중에서 뭐가 더 가능성이 많다고 보세요? 상승폭이 나온다,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하면 2차 전지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겠죠. 예. 왜냐하면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기대감을 불어넣어주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고요. 반도체는 지금 어차피 숫자 확인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엔비디아라든지 이쪽에서 실적 발표하고 지금 주가가 빠졌는데 다음 실적 발표할 때 안 좋아졌다 만약에 진짜네? 그럼 더 빠지겠죠. 근데 만약에 그래도 견제하다 그러면 야 역시 우리가 잘못 봤어 이러고 또 갈 겁니다. 예, 계속 확인을 할 필요는 그렇겠죠. 있다. 근데 이제 AI가 지금 한 2년 뭐 몰아치듯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될 국면은 맞습니다만 여전히 AI를 지금 관련된 반도체 사업은 계속 확장 중이다. 대신에 이제 엔비디아가 1등이었다가 이제 다른 뭐 브로드컴이 이제 올라온다든지 뭐 이렇게 약간의 흐름은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뭐 반도체는 바뀐 게 없고요. 지금 저는 근데 지금 반도체에서 또 나오고 있는 얘기들 보면은 음. 레거시 쪽도 이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뭐 낸드 가격 이제 올린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뭐 중국 이관신 보조금 확장한다, 뭐 확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여전히 AI 쪽으로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보세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로비들이 들어가 있다. 로비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중국이 소비가 살아났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는 것 같고요. 물론 이번에 양회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조 정도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진짜 소비로 이어지면서 가전제품 수요가 늘어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바텀은 잡았기 때문에 언제 튈 수 있다. 모멘텀만 가지고 튈 수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는 실적이 잘 나오면 또 가겠죠. 그래서 오히려 숫자를 보고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를 보시고 모멘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조금 낫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바이오는 여전히 뭐 제가 바뀌진 않습니다. 이게 네 종목, 특히 이제 앞에 세 종목 알테오젠, ABL, 리가캠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캠 관련된 주 최근에 소외당하고 있죠. 언젠가 또 부각이 되겠죠. 네. 지금은 반도체 IT 쪽은 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유리기판 빼고는. SK 시프로픽스, YC캠, 캠트로닉스 이거 네 종목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오픈랜 관련된 이슈로 솔리드, HFR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HFR이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솔리드는 약간 좀 여기에 뭐 다른 양자 컴퓨터 이런 것도 막 같이 엮여가지고 조금 좀 지저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HFR로 보시면 되고요. 화장품은 코스맥스는 굉장히 좋은데 네.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죠 요즘에.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도 개별적으로 숫자가 좋은 쪽 위주로 해서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요. APR 몇 번 말씀드렸는데 APR 최근에 좋죠. 많이 올랐습니다. 5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대로 갔는데 특히 미용기기 쪽에서는 APR을 탑픽으로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다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죠. 휴젤도 그렇고 파마리서치도 그렇고 그래서 APR 하나만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로 저 SAMG 엔터 티니핑 네. 티니핑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게 조정을 좀 줘야 되는데 조정을 잘 안 줘가지고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 근데 바이오가 최근에 별로 그렇게 막 좋지는 못하거든요. 알테오젠도 뭐 똑같은 이슈라고 하기는 하는데 계속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쉽게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네, 알테오젠도 여전히 계속 긍정적인 입장,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고. 의심이 많죠 우리나라 분들이. 네. 그러니까 알테오젠 뭐 특허 분쟁 또 얘기 나오는데 그거 지금 할로자임에서 딴지 거는 거거든요 그냥. 기존 내용과 똑같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일정이 바뀐 것도 없고
머크에서 대응을 할 건데 아마 결판은 이번 달 안으로 날 겁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이 지금 그 머크랑 할로자임의 소송이 문제가 생기면 늦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물론 다소 일정상의 뭐 2, 3주 정도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바뀐 건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알테오젠의 부사장님이 미국 특허 변호사예요. 예, 특허 변호사 출신이시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미 잘 아시겠네요. 잘 알겠죠. 네. 그리고 또 산도즈가 이번에 계약을 했을 때도 거기도 그런 거 되게 꼼꼼하게 따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키트루다 이후에 두 번의 계약이 다이치 산교까지 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돈 줘가면서 계약하지 않겠죠. 그래서 알테오젠과는 전혀 다른 물질이고 약간 기전만 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일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빠지면은 사셔야 된다. 빠지면 사야 된다.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알테오젠으로 제가 길게 얘기해 놓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ABL 바이오는 사장님이 약간 좀 뻥카를 좀 많이 치시긴 하시는데 진심 영혼 있는 구라입니다. 진짜로 될 것 같아서 하시는 얘기니까. 영혼 그렇게, 있는 구라, 영혼 없는 구라 어떻게 구분하죠? 사기꾼들은 영혼 없는 구라를 하고요. 이제 제 ABL 바이오 대표님은 이제 예전에 처음 상장했을 때부터 뵀는데 네. 진심 어린 분이십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그러고 나서 그때 말씀했던 것들이 제 63 빌딩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대로 계속됐습니다. 주가만 안 갔지. 말한 거는 그래도 타임라인을 딱딱 좀 그렇습니다. 지켜왔다. 타임라인은 일시적으로 틀릴 수는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뭐 로봇 만든다고 금방 나와 그러고 한 3년 걸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일론 머스크보다는 괜찮으신 분이다. 예.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아주 잘하고 있는 회사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앞으로 시장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이건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